이번 영상에서는 저작권 한 줄 배우기라는 주제로 딱 저작권 한 줄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배울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가장 첫 줄에 나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저작권법의 목적입니다. 이 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저작권법의 목적이 제1조에 나와요. 뭐라고 써있죠? 바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저작권법이라는 게 다른 법과 다르게 상당히 애매해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가 되게 애매해요.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개그맨이 유행어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유행어를 막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다가 어떤 웹툰 작가가 그 유행어를 이용해서 웹툰을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저작권 침해일까요? 아마 이제 이 개그맨은 연극 저작물이라고 하면서 주장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웹툰 작가는 뭐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건데, 제 생각에는 이 유행어가 짧다면 저작권자를 아마 보호를 안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좀 케이스를 바꿔보자고요. 이 개그맨이 자기 SNS에다가 계속해서 좋은 글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그맨이 올린 글들을 어떤 편집을 하는 사람이 쫙 모은 거예요. 쫙 모아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냈다고 해보자고요. 자, 이건 저작권에 걸릴까요? 당연히 이건 아마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런데 상황이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앞에 것도 그 개그맨이 한 거를 이렇게 따라해서 무언가 작품을 만든 거고, 그리고 뒤에 것도 개그맨이 한 거를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그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는 건데,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이냐, 그 기준 잡는 게 진짜 애매하거든요. 이게 저작권법이 참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 목적 조항에 나와요. 자, 목적이 뭐라고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작권법과 관련돼서 어떤 재판이 진행이 될 때 어느 쪽을 편을 들어주는 게 과연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가 결정이 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그맨이 자기의 어떤 유행어를 퍼뜨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웹툰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개그맨의 권리만 주장을 하면 앞으로 이러한 류의 웹툰은 더 이상 나오지가 않겠죠. 그쵸? 자, 반면에 웹툰 작가의 손을 들어주면 개그맨은 유행어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 어느 쪽일까요? 개그맨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웹툰 작가를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웹툰 작가를 보호해주고 개그맨이 야, 그 정도는 이해해줘, 이 정도는 뭐 얼마 침해 안 한 거잖아, 이게 맞을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웹툰 작가가 그 개그맨의 유행어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 만들 때 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짤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봅시다. 개그맨이 계속 SNS, 페이스북에다가 쓴 글들, 그거를 누군가가 모아가지고 책을 썼다고 했을 때 그 개그맨을 보호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개그맨은 계속해서 SNS에다가 좋은 글들을 계속 쓰겠죠. 그리고 그 작가를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개그맨은 더 이상 SNS에다 글을 쓰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쪽이 대한민국의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SNS에 쓴 글을 책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글들이 계속 SNS에 올라가도록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이해수 씨가 SNS에 올린 그 글을 어떤 출판사에서 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해수 씨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했는데 당연히 이해수 씨 손을 들어준 거죠. 어떤 게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그게 이제 저작권 판단의 중요한 요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저한테 저작권 관련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작권을 침범하는 위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폰트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자기가 피해자래요. 왜냐면 이런 거죠. 이거 다 남들도 그냥 돈 안 내고 쓴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애매한 거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저작권자일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책을 썼는데 그거를 어떤 누군가가 함부로 도용을 했다거나 이럴 때는 막 엄청나게 흥분을 하시면서 어떻게 내 저작물을 침해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또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작권자냐 아니면 내가 저작권을 침해한 입장이냐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입장 차이를 뭘로 볼 수 있냐면 바로 대한민국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과연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 게 맞느냐. 자,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의 한 줄 저작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